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요 화두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이더리움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이더리움 킬러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보일지 여부입니다. 사실 이더리움 킬러라는 수식어가 달라붙는 프로젝트가 워낙 많아서 이더리움보다 빠르거나 가스비가 저렴하면 죄다 일단 이더리움 킬러라는 수식어를 가져다 붙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그만큼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부쩍 주목도를 높이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를 꼽자면 단연 니어 프로토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이더리움의 뒤를 이을 플랫폼 코인으로 불리면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특히 파트너사들 몇몇을 보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것 좀 다른데 이런 느낌까지 덧붙여지면서 벤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자칭 타칭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면서 이제 막 본격적인 생태계 확장 경쟁에 달려든 카르다노 역시 최근 시세를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꿈틀거리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를 통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본격적인 생태계 조성 또 확장이 시작된 건데, 카르다노 기반의 덱스인 썬데스왑이 메인넷 출시를 한다라는 소식을 비롯해서 요즘 생태계 확장과 관련한 호재들이 잇따르며 시세도 견인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2035년 80% 이상 비중을 차지할 통화가 뭐가 될지를 묻는 설문을 진행했는데 60만 명이 참여한 설문에서 카르다노가 1등을 먹었습니다. 무려 42%의 지지를 받았는데, 카르다노가 간단치 않은 종목이라는 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하도 이더리움 킬러 그러는데 진짜 제대로 된 킬러급으로 평가받는 니어 프로토콜과 에이다와 관련된 가장 최신의 소식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부터 여러 이슈들, 호재성 정보들까지 알고 있으면 부자 될 것 같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잘 숙지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해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즘 글로벌하게 뜨끈뜨끈한 관심을 받고 있는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사실 니어는 해외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국내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관심 대상에는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업비트 상장 당시에 65,000원까지 상장 빔이 치솟은 뒤에 등락을 겪으면서 최근 2만원 초반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저 시세가 푹 꺾였다라는 점만 놓고 씹스캠 코인 이런 되도 않는 비판을 받는 경우도 종종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업비트 상장빔으로 인해서 시세가 폭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세력들이 장난을 쳐서 그런 거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보면 니어 프로토콜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시장의 폭발적인 관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1월 14일에 사상 최고가 20달러를 찍은 뒤에 지금은 19달러 후반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최근 코인텔레그래프가 선정하는 주목할 만한 알트코인 순위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해외에서는 관심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부분입니다. 1월 셋째 주 주목할 만한 상위 탑5 암호화폐에도 니어 프로토콜이 이름을 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니어가 사상 최고가를 찍은 뒤에 다시 상승 랠리를 시작했다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이 1월 12일 니어 가격을 17.95달러 아래로 다시 끌어내렸지만 황소 세력이 저가 매수를 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렸다. 황소 세력이 가격 돌파 수준인 17.95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 25.44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 반면 곰 세력이 17.95달러 아래로 끌어내리면 20일 지수이동 평균인 16.42달러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이 수준에서 반등하면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지만 그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에는 13달러 수준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니어 프로토콜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호재에 더 강하게 둘러싸여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먼저 1월 20일 니어 프로토콜은 2022년 타운홀 미팅을 열고 주요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라고 공지한 상태입니다. 주요 성장 전략을 설명하면서 중요 사항,
이 중요 사항에 대해서도 발표할 것이다. 이렇게 공지가 나오면서 이 시기를 전후로 한 번 더 의미 있는 시세 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 니어 프로토콜은 시가총액 12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체인링크를 제끼고 시총 랭킹 1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세가 커진 만큼 사이즈도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마 이것보다 더 커진 건 대형 투자자들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니어 프로토콜은 3에로 캐피털이 주도한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시장에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 돈으로 1,800억 원 정도에 달하는 돈인데 이번 투자에는 3에로뿐만 아니라 안드레센 호로위츠, 메커니즘 캐피털, 알라메다를 비롯한 유명 펀드와 벤처 캐피털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생태계만 확장할 경우에 그만큼 돈이 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 돈 냄새 잘 맞는 사람들이 합격 점수를 내린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사들의 면면도 화려한데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로지텍, 코인베이스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면면 이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은 이른바 밤의 그림자, 나이트 쉐이드라는 지분 증명 방식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고 쉽게 D앱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는 플랫폼입니다. 보통 이더리움과 같은 레이어 1 코인으로도 불리는데 아직 이더리움만큼의 다양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더리움의 느린 처리 속도와 비싼 가스비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상당히 주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이더리움 킬러로서 특히나 주목을 받는 것은 샤딩 기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샤딩은 조각을 의미하는 샤드라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데이터베이스 저장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샤딩은 전체 네트워크를 분할한 뒤에 각 트랜잭션을 영역별로 저장하고 이걸 병렬 처리해서 블록체인의 확장성을 넓히는 기술입니다. 데이터를 한 방에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가벼워지는 거고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더 높였다 이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늘면 늘수록 블록체인의 블록이 커지면서 전송 속도 역시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 샤딩 기술을 통해 이런 문제 바로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샤딩을 통해 니어 프로토콜은 초당 거래 2만 건 이상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스비 역시 엄청 저렴한 수준이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아주 악질적인 가스비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레이어 1 프로젝트로서 또 요즘 핫한 웹 3.0 프로젝트로서 니어 프로토콜은 지금보다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업비트가 보여준 상장빔 수준의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는 당연히 어렵고 그만큼 투기 성격의 접근보다는 장투에 더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이미 최고가 경신 단계여서 자칫 상투 쥐어잡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니어 프로토콜이 신흥 이더리움 킬러 종목이라면 원조격에 해당하는 메이저급의 킬러 단연 에이다 카르다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흔들리는 모습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에이다가 반짝 시세 급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이거 뭐지 싶었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에이다 시세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AMB 크립토는 생태계 다양성이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하나하나 분석을 했습니다. 먼저 카르다노 기반의 분산형 거래소 썬데스왑 메인넷 출시 소식입니다. 썬데스왑은 1월 20일 메인넷을 출범한다라고 공식 발표했는데 카르다노 생태계에서는 뮤즐리 스와프에 이어서 두 번째 덱스에 해당합니다. 디파이 프로토콜 BY 파이낸스가 카르다노 네트워크에서 첫 선을 보인 건 역시 주목도를 높이는 부분입니다. 진짜 지난해 알론조 하드포크 전까지만 하더라도 에이다는 스테이킹 말고는 카르다노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비아냥과 비판 엄청 많았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주요 프로젝트들이 생태계를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NFT 마켓 기능을 갖춘 메타버스 프로젝트 파비오 역시 카르다노의 둥지를 틀면서 생태계 확장성을 내보이는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가진 어마무시한 생태계와 아직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히 느려도 이렇게 하나씩 채워가는 맛을 보여주는 게 또 카르다노의 매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처럼 카르다노 생태계는 나름의 개인기를 통해서 열심히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에는 2035년에 지배적인 통화 1위가 에이다가 될 것이라는
다소 재미있고 또 설레기도 하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2035년에 당신이 깨어났는데 온 세상의 거래와 저축의 80%가 한 가지 통화로 돼 있다라면 당신은 어떤 걸 선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면서 비트코인과 미국 달러화, 솔라나, 카르다노 이렇게 4개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설문 결과가 상당히 재미있는데 60만 명 넘게 참여한 설문에서 에이다가 42%로 1위를 차지했고 비트코인이 38%로 2위, 솔라나가 13%로 3위로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꼴찌는 단연 미국 달러화였습니다. 물론 재미로 벌인 설문조사지만 60만 명 넘게 참여한 설문에서 40% 넘는 사람들이 에이다를 10년쯤 뒤에 이 메이저 화폐로 선택을 했다는 것은 지금의 세상 변화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사실 이더리움 킬러로 불리는 종목들이 워낙 많아서 일일이 다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시세를 받으면서 동시에 호재성 이슈들을 함께 가진 2가지 종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면밀한 리서치를 꼭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가 하는 이야기는 참고 자료일 뿐 최종 선택은 투자자인 내가 해야 한다는 점 거듭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